고다림은 폐창고 의자에 묶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라텍스 장갑을 끼며 딱딱 손가락을 꺾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부터 다림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다림은 라이브 방송에서 터진 기저귀 사고를 생각하며 기저귀 두 팩을 양손에 들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론만으론 안 돼. 직접 실습을 해봐야 한다고. 기저귀를 얼마나 채워야 새는지,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내가 다 테스트해봐야 한다니까. 다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어제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야, 고다림. 너 어디로 도망칠 생각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다림이 소리쳤지만 사채업자들은 다림을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림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본 순간 회사 로비에 서 있던 공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지혁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가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쿵쾅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어제 그놈들이잖아. 지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차에 뛰어올랐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하자마자 지혁도 미친 듯이 뒤를 쫓았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한다. 제발.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줄줄 흘렀고 숨은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혁은 신호등도 무시한 채 필사적으로 승합차를 쫓았습니다. 승합차는 한참을 달려 외곽의 폐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혁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가 사채업자들이 다림을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다림은 의자에 묶였습니다. 두 팔이 뒤로 꺾여 손목이 단단히 결박됐습니다. 손목에 묶인 밧줄이 파고들어 따가웠습니다. 아저씨, 제가 돈 갚을게요. 정말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 테니까 풀어주세요. 제발요. 다림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씩 어느 세월에 갚아. 그럼 이자만 2억 7천이야. 사채업자는 천천히 비닐 라텍스 장갑을 끼더니 손가락을 하나씩 딱딱 꺾었습니다. 그 건조한 마찰음이 다림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다림, 너 쓸모가 많아. 내 눈, 심장, 간, 신장, 골수 하나라도 팔면 큰돈이야. 사채업자가 다림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억지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림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손목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다림의 목소리가 끊어진 실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발에 차여 날아갔습니다. 바깥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을 환하게 비추며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으로 공지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블랙카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카드 받나요?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벌떡 일어나며 비웃었습니다. 오호,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났네. 돈만 갚으면 뭐든 상관없지. 이 여자가 갚아야 할 돈이 5천이야. 아니에요. 3천이에요. 3천이라고요. 다림이 외쳤습니다. 사채업자가 시익 웃었습니다. 그새 이자 붙었잖아. 지혁이 사채업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돈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저 사람 풀어주시죠. 카드는 안 돼요. 현금이어야지. 알았습니다. 제가 갚아드린다니까요. 대신 영수증이랑 변제 완료 확인서 제대로 써주세요. 예, 그럼요. 사채업자들은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준 뒤 떠났습니다. 묶였던 줄이 풀리자 지혁은 그제야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등엔 땀이 흥건했고 온몸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지혁은 다림에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다림 씨 괜찮으세요? 팀장님 여긴 어떻게?
정말 괜찮아요? 방금 나 정말. 지역의 목소리는 평소에 낮고 단단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다림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지역의 손이 다림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공지역이 떨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은 제가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다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역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공지역은 컴퓨터 모니터로 마더 TF팀의 첫 번째 젖병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매출액 25% 증가. 화면에 뜬 수치를 보며 지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고다림을 불렀습니다. 고다림 씨, 그때 내추럴 베베 신제품 젖병 모니터링 보고서 기억하죠? 전 제품 대비 매출이 25% 증가했더군요. 어머, 정말요? 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다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다림 씨 남편한테 말했나요? 뭘요? 어제 그 사채업자들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말 못했어요. 다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무심한 사람입니까? 전 그렇게 안 봤는데. 지역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다림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요. 제 동생 빚이잖아요. 남편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지역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감쌀 건 감싸야지. 어제 그놈들이 고다림 씨 눈도 빼고 장기도 팔아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남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 빚 다 갚기 전까지 고다림 씨는 제 겁니다. 다림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지역은 다림이 무척 수상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도 서툴고 아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중요한 일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역의 추리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다림 씨, 여기 마더 TF팀 스테이룸하고 제 사무실, 이제부터 청소는 고다림 씨가 맡으세요. 지역은 스테이룸에서 운동화를 신을 수 없으니 이 슬리퍼를 신어요 하며 지압 슬리퍼를 꺼내 주었습니다. 옥돌이 박힌 커다란 지압 슬리퍼였습니다. 이 빚 다 갚기 전까지는 고다림 씨는 제 거라 했습니다. 자, 받으세요. 다림은 왕발 전용 지압 슬리퍼를 양손으로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슬리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신발을 신자마자 발바닥에 전기가 찌릿. 아야야야야야. 팀장님, 이거 사람이 신는 거 맞아요? 이거 고문 도구 아니에요? 지압 슬리퍼가 너무 커서 안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옥돌이 발바닥 급소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뒤뚱뒤뚱. 다림은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불안정하게 걷다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시 한 걸음 내딛자 아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림은 뒤뚱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 뒤에 몰래 숨어있던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애처럼 입을 틀어막고 푸 터졌습니다. 눈꼬리가 들썩이며 기쁨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입가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귀엽네. 지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다림을 감시하기 편하게 스테이룸과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고다림 화이팅! 청소 열심히 해요. 그 지압 신발 신고서. 누가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한테도 남편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림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다림은 밤을 새며 야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이 보기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기도 없는 건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가? 지역은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다림 의심사항 1. 기저귀를 못 간다. 2. 아기 이야기를 전혀 안 한다. 3.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4.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 5. 5일째 야근 중인데 남편이 연락 한 번 안 한다. 지역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다림, 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며칠 뒤 공지회 이사가 마케팅 팀장 마종구와 마더 TF 담당 공지혁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공지회 이사는 책상에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26년에 출시될 내추럴 베베 신상품. 런칭 통합 PT를 마케팅팀과 마더 TF팀이 경쟁해서 이기는 쪽 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와 보상도 확실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지만 다림과 TF 팀원들의 절실함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죠. 잘 알았으면 나가보세요. 공지회 이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마종구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며 지역을 보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우리 마케팅팀은 정직원의 노하우와 경력이 있어서 이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죠. 드디어 실력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공 팀장님의 TF팀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기저귀도 못 갈아서 물이 줄줄 새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하. 그때 공지혁이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칼로 찢어 놓으셨습니까? 아니, 누가 찢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종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역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칼로 찢긴 기저귀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살펴보니 기저귀가 칼로 찢겨 있더군요. 그냥 볼 땐 몰라도 물이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른 기저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찢어졌다는 걸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새 프로젝트 PT 경쟁에서 이런 비겁한 짓 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역은 자리를 떠났고 마종구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공 팀장이 회사 일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젠장. 드라마 보시면서 궁금하시죠? 공지혁은 어떻게 기저귀 사보타주를 알아낸 걸까요?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사실 생방송 날 고다림이 들고 있던 기저귀에서 물이 샌 순간 뒤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스태프가 한 말을 지역은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오줌 2번 싸도 그냥 부풀어 오르기만 하지 새는 경우는 못 봤는데. 저 기저귀 처음부터 불량 아니야? 지역이 수상해서 기저귀를 살펴보니 칼로 잘라놓은 듯한 자국이 있었고 물이 들어가니 확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사진을 찍어뒀던 겁니다. 이번 PT는 무조건 이겨서 마 팀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강경민 대리에게 회의 내용을 전하자 강경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지의 이사님이 형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컨펌을 하시겠다 이거네요. 그래서 경쟁 PT도 제안한 거고요. 형이 이 회사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데 들어와서 아버지 눈에 드는 걸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회사에 관심 없었는데 그냥 누나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비겁하게 구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역은 고다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폐창고에서 묶여있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경민 대리가 TF팀 회의 있으니 모두 모이세요 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2026년을 겨냥해 내추럴 베베 신상품 런칭 통합 PT를 마케팅팀과 우리마더 TF팀이 경쟁 PT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T는 성과와 보상이 확실히 주어질 겁니다. 고다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경쟁 PT를요? 마케팅팀이랑요? 우린 아직 신입인데 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요. 다림의 목소리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공지혁은 관심 없는 척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다림이 말했습니다. 우리 PT 주제는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니까 유모차, 장난감, 옷 같은 신제품 촬영을 해야겠네요. 이고은이 덧붙였습니다.
아기 모델도 필요하고요. 장진이가 말했습니다. 물품 선정하고 신제품 공부부터 하고 촬영 장소도 알아보고 화보도 만들어야죠. 화보는 미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지혁이 말했습니다.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태유아 투울 유하영 관장 알고 있으니 섭외해 볼게요. 촬영 기사도 걱정 마세요. 그녀가 벌써 섭외해 놨을 테니까요. 유하영은 예전에 김선우가 찍은 사진을 마음에 들어하며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지혁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됐네요. 강경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진 장소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수목원이 어때요? 이고은이 제안했습니다. 지혁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TF팀이 신기했습니다. 이력서로만 보면 형편없는 인물들이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놀라울 정도로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더 TF팀은 수목원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가시죠. 강경민이 말했습니다. 강경민 대리가 사원들 데리고 다녀오세요. 팀장님 전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신제품 오늘 받으러 가는 날이라서요. 자, 놀고 먹는 팀장님과 사원 여러분이 같이 다녀오세요. 파이팅입니다. 지혁은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결국 수목원으로 따라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다림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카트가 멈추자 지혁이 말했습니다. 길가 잡초가 많아서 아기 모델이 다칠 수 있으니 돌틈부터 정리하고 길가 잡초 뽑아주세요. 사진도 잘 나와야 하니까요. 다림은 모자를 눌러쓰고 길가에 앉았습니다. 지혁은 선글라스를 끼고 반짝반짝 구두를 신은 채 일은 하지 않으면서 팔토시만 끼고 벤치에 앉아 팀원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독관처럼요. 사실 지혁은 다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아이가 있는 엄마처럼 행동하는지 보려고요. 아휴, 풀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예쁜 꽃 사이에 풀이 너무 커서 꽃이 안 보여. 저 풀들도 뽑아야겠어. 아기들 걸음마할 때 이런 풀 하나에도 발끝 걸린다니까. 배난숙이 열심히 풀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다림은 풀을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촬영은 처음이라서요. 조심해야겠네요. 자기야, 아기 키워본 적 없지? 배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림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떡하지? 들킨 건가?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지혁이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를 살짝 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들통나는 건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림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무 급해서 손에 들고 있던 풀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상한데 아기도 없고 아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야근도 혼자 도맡아 하고 기저귀도 못 갈고. 장진이가 말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다림에게 집중됐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기 그 오래전에 뭐 키운 것도 같고 남편이 그냥 대충 했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림의 말은 갈수록 횡설수설이 됐습니다. 지혁은 선글라스 너머로 다림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 맞다. 내가 동네 마트에서 고다림 씨 남편 봤는데 어쩜 그리 키도 크고 허여멀건 잘생겼는지. 또 인사는 어쩜 그리 잘하는지. 딱 인꼬 부부 같더라고. 아직도 신혼부부 같던데? 장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좋겠네요. 배난숙이 웃었습니다. 지혁은 선글라스를 다시 고쳐 쓰고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휴, 내가 뭘 기대한 거야. 고다림은 유부녀고 아이도 있어. 그냥 뭔가 사정이 있는 거겠지. 거기 풀 빨리 뽑읍시다. 해다 넘어가요. 빨리빨리. 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은 열심히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지혁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죠? 다음 전개가 정말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한편 유하영은 지혁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화보 담당 카탈로그 공동 제작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촬영은 유하영이 이미 김선우를 섭외해 놨습니다. 지혁 오빠, 촬영 기사는 내가 좋은 분 모셔놨어. 내가 저번에 봤던 사진 중에 최고였거든. 고마워 하영아. 믿고 맡길게. 잘 부탁해. 회사에서는 마더 TF 팀장으로 대해줘. 나도 너를 대유아투올 부관장 겸 파트너로 대해줄게. 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고다림은 엘리베이터에서 김선우를 만났습니다. 선우야, 너 여긴 웬일이야? 응, 나 오늘부터 여기 출근이야. 뭐? 어딜 출근해? 다림은 너무 놀라 선우의 팔을 붙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은 공간에서 다림은 선우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야, 김선우. 너 미쳤어? 왜 여기 와? 우리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왜? 내가 이 회사 다니면 남편 인증 꽝 박아두면 의심받을 일 없잖아, 다림아. 선우가 시익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정말 잠깐만이야. 콜라보 끝나면 너 다시 내 사무실로 돌아갈 거지? 당연하지. 걱정 마.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선우 씨 벌써 오셨네요. 유하영은 선우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긴 제 와이프 고다림 씨입니다. 선우가 자연스럽게 다림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림은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유하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바쁜 선우를 대신해 유치원에서 준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준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랑 아빠 단둘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뭐지? 선우 씨 와이프라고. 유하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경민 대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여긴 우리랑 콜라보 같이 진행할 테이와투올에서 나온 유하영 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고다림 씨 남편 사진작가 김선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이며 고다림 씨 남편인 김선우라고 합니다. 선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유하영이 물었습니다. 반가워요, 김선우 씨. 아이가 6살이면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아유, 깜찍하게도. 장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니 맞아요. 24살에 그냥 급하게 결혼했어요. 우린 어렸고 그때 사고를 쳤어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선우의 말은 자꾸 끊겼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말투였습니다. 고다림은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 들킨 건가? 유하영은 준이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준이를 버린 여자가 이 여잔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선우 씨가 고다림을 이렇게 감싸는 걸까? 선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트에서 봤었죠? 아, 마트에서 봤어. 그렇지, 그러네. 장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 순간 공지혁과 유하영은 나란히 서서 팔짱을 풀고 손을 턱에 가져다 대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의심 어린 눈초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지혁은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다림이 핸드폰을 놓고 가서 그걸 가져다 주려고 갔을 때 사채업자를 만났던 날. 고다림은 차에 핸드폰을 놓고 갔고 지혁은 잠깐 다림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다림이 핸드폰 잠금 장치를 안 해놓았거든요. 휴대폰 갤러리에는 남편이랑 찍은 사진도 아이랑 찍은 사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백이 지금 와서 더욱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지혁의 의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퇴근 시간 지혁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선우와 다림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불편하시면 저희 다음 엘리베이터 탈까요? 고다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제가 아니라 고다림 씨겠죠. 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키스까지 했는데 남편이 그걸 알면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
고다림 너지. 그때 선우가 다정한 척 다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저 다정한 척은 또 뭐지? 다림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저 다정한 포즈는 뭐야?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고다림은 유부녀인데 왜 자꾸? 엘리베이터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고다림을, 유하영은 선우를, 선우는 지역을, 다림은 지역을 바라보며 각자의 속마음을 감춘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선우는 다림을 지키기 위해 유하영의 스카우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다림에게 보탬도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다림을 지키면서 다림을 좋아하는 공지역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다림과 지역을 본 순간 선우는 알았습니다. 지역이 다림을 좋아한다는 걸. 옷장 안에서 숨어있던 다림을 바라보던 지역의 눈빛을 본 순간에도 선우는 알아차렸습니다. 공지역, 너 고다림 좋아하는 거 다 보여. 나한테는 안 통해. 선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하영은 선우를 좋아하고 선우는 고다림을 좋아하고 공지역은 고다림을 좋아하고 다림은 공지역을 좋아하지만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로맨틱 코믹 드라마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불안, 의심, 질투, 경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을 유하영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선우와 다림 사이의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둘 무조건 뭐가 있어. 확인해봐야겠다. 유하영 역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준이 말이랑 전혀 다르잖아. 둘이 뭘 숨기는 거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선우와 다림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늘하게, 의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다림은 그 서늘한 공기를 느끼고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가세요. 지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우와 다림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유하영도 따라 내렸습니다. 지역은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남아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지역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다림,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지역의 숨겨진 조사, 유하영의 교묘한 탐색, 그리고 선우와 다림의 가짜 부부 설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폭풍전야 같은 전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날 밤 지역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고다림의 인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기록을 살폈습니다. 긴급 연락처 김선우. 그런데 왜 핸드폰 연락처를 고다림 자기 번호로 적었지? 지역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사항 6. 인사기록 남편의 연락처에 고다림 자기 번호를 적어놓음. 의심사항 7. 결혼 반지를 안 낀다. 의심사항 8. 아이 사진이 하나도 없다. 지역은 펜을 툭 던지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다림, 너 가짜 유부녀인 거 아냐?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유하영도 집에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이는 분명히 엄마가 없다고 했는데 고다림이라는 여자는 뭐지? 선우 씨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유하영은 핸드폰을 꺼내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우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말씀해 주세요. 유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선우 씨,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나한테는 안 통해요. 다음 날 아침 다림은 회사 탕비실에서 선우를 만났습니다. 야, 김선우. 어제 유하영 씨가 우리 쳐다보는 거 봤지? 완전 의심하는 눈빛이었어. 알아. 나도 봤어. 근데 걱정 마. 내가 잘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한다고?
공지혁 팀장님도 이상하게 쳐다봐. 우리 곧 들통날 것 같아. 다림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우가 다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림아, 진정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콜라보 끝나면 나 다시 사무실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 알았어. 다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다림과 선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다림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누구였지? 설마 우리 대화 들은 건 아니겠지? 다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공지혁은 강경민을 불렀습니다. 경민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형? 고다림 씨 신상 좀 알아봐줘. 조용히. 고다림 씨요? 왜요? 강경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알겠습니다, 형. 제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강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강경민이 지역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 고다림 씨 신상 알아봤어요. 뭐라고 나왔어? 지역이 급히 물었습니다. 강경민이 서류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결혼 신고 날짜가 없어요. 고다림 씨 미혼이던데요. 그리고 김선우 씨 주소지랑 고다림 씨 주소지가 같아요.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다림 씨는 1층, 김선우 씨는 2층에서 김준이라는 아이랑 살고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김선우 씨는 싱글데디라지요. 역시 뭔가 있었어. 형, 그런데 왜 고다림 씨 신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혹시? 강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제주도 다이너마이트 키스녀가 고다림인 거야? 지역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지역의 가슴속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고다림, 넌 가짜 유부녀야. 그리고 난 너한테 점점 빠져들고 있어. 지역은 고다림이 가짜 유부녀 행세하는 걸 그냥 혼자 지켜보며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가짜 유부녀인 게 들통나면 회사에서 잘릴 테니까요. 키스는 괜히 해서 5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지역과 유하영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다림과 선우의 가짜 부부 설정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과연 그들의 비밀은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다음 화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키스는 괜히에서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